저는 리민준이라고 해요. 제 아내 윤서영과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됐어요. 우리 부부의 삶은 늘 평화로웠다. 민준 씨는 건축사로 일하면서 매일 설계도면에 파묻혀 지내고 서연 씨는 집안일을 돌보며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녀는 보통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화장도 거의 안 했다. 그게 우리 집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가을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하던 서연 씨가 갑자기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르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는 거예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웃으며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라고 대답했다. 그날 그녀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이라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연 씨가 불안과 불면증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말했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래. 유명한 클리닉에서 상담 받을게라고 하면서 강남에 있는 클리닉을 골랐다. 그곳 원장은 강지훈 박사였어요. 처음엔 나도 안심했어. 요즘 심리치료 받는 사람 많으니까. 게다가 치료 후에 서연 씨가 더 밝아 보였으니까요. 눈빛이 반짝이고 미소가 자주 지어지더라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치료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입술은 살짝 부풀어 오른 듯하고 눈동자엔 흥분된 빛이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난 후처럼요. 처음엔 오늘 상담 어땠어? 하고 물으면 좋았어. 많이 도와주셨어라고 간단히 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이 길어졌다. 치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도 이상했어요. 오후 3시에 약속인데 집에 오는 건 저녁 8시나 9시가 돼서야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 상담 끝나고 카페에 앉아서 책 읽었어. 마음이 좀 진정되네라고 웃으며 말해요. 처음엔 믿었지만 매번 같은 핑계가 반복되니 의심이 싹 텄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더 강해지고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졌어요. 실크 블라우스에 스커트, 그리고 새로운 목걸이까지. 민준 씨는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연 씨가 집을 나서는 시간, 입은 옷, 돌아올 때의 표정. 노트에 적어 내려가며 분석했어요. 월요일 오후 2시 50분 출발. 검은 드레스와 빨간 립스틱. 돌아온 시간 9시 15분. 머리카락이 살짝 헝클어지고 미소가 지워지지 않음. 화요일은 비슷하게. 하지만 이번엔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나갔다.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물은 이 친구가 추천해줘서라고 얼버무렸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서연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옛날 여행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숨겨진 앨범이 눈에 띄었다.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 보니 충격적인 사진들이 쏟아졌다. 서연 씨와 강지훈 박사가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장면.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고 박사는 그녀의 손을 잡은 듯한 포즈. 사진 날짜는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이게 무슨? 중얼거리며 사진을 확대해 봤지만 사실은 이미 명백했다. 그날 밤 서연 씨가 잠든 후 민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 그 사진이 맴돌았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박사의 시선.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치료라는 핑계로 만나는 건가? 왜 나한테 숨겼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가 또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도 클리닉 갈게라고 말할 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지켜봐야 할 때였다. 서연 씨의 변화는 더 세밀하게 드러났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누구랑 문자해? 물으면 친구야라고 짧게 답하고 화면을 재빨리 껐다. 한 번은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어요. 강남의 고급 카페 영수증, 2잔의 커피와 디저트. 혼자 갔다는데 왜 2잔일까? 민준 씨는 그 영수증을 몰래 주워서 노트에 붙였다. 치료 일정이 주 3회로 늘어났어요. 박사님이 더 자주 보자고 하셨어라고 설명했지만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시선이 피했다. 민준 씨는 출근길에 클리닉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 봤어요. 서연 씨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걸 봤고 1시간 후에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올 때쯤엔 이미 저녁이 깊었어요. 카페에서 책 읽었어라는 말은 이제 거짓말처럼 들렸다. 사진 앨범을 발견한 후 민준 씨는 서연 씨의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됐어요. 메시지 앱에 숨겨진 채팅방이 있었다. 강지훈과의 대화. 오늘 만남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바라는 그녀의 메시지. 그리고 박사의 답장나도. 내 미소가 잊히지 않아. 그걸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손이 저려서 핸드폰을 쥐기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서연 씨가 오늘 피곤해라고 말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준 씨는 혼자 앉아 와인을 마셨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결혼 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숨겨야 했다. 더 증거를 모아야 할 테니까. 며칠 후 또 다른 사진이 앨범에 추가됐다. 이번엔 공원 벤치에서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서연 씨의 머리가 박사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민준 씨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이제 확신이 섰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불륜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민준 씨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대면할까? 아니면 더 지켜볼까? 밤새워 고민했다. 서연 씨의 일상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립글로스를 바르고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예쁘지? 하고 물었다. 민준 씨는 응, 예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쓰라렸다. 그 미소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치료날, 그녀가 집을 나서며 늦을 수도 있어라고 말할 때 민준 씨는 문을 닫고 창밖을 봤다.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제 행동할 때였다. 클리닉으로 따라가 볼까? 아니면 직접 박사를 만나볼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리민준이라고 해요. 그 사진을 본 후로 잠이 안 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서연 씨가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걸 보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바로 따지지 않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연 씨가 오늘 클리닉 갈게라고 말하며 문을 나설 때 나는 미소 지으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조용히, 철저하게 그녀를 따라다니며 진실을 파헤칠 거예요. 먼저 직접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라고 핑계를 대고 서연 씨가 집을 나서는 걸 지켜봤다. 그녀의 차를 따라 강남 클리닉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녀는 클리닉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뒤편 주차장으로 슬쩍 돌아갔다. 나도 차를 세우고 멀찌감치서 지켜봤어. 곧 강지훈 박사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어요. 서연 씨가 웃으며 그 차에 타는 걸 봤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한강변 카페로 향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박사가 서연 씨의 손을 잡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서연 씨가 집에 돌아와 상담이 길어졌어라고 말할 때 나는 피곤하겠다라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그 사진들이 맴돌았다. 다음 치료 날도 따라갔어요. 이번엔 클리닉 근처에서 기다리다 그들을 따라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어. 창밖에서 몰래 지켜봤어요. 박사가 서연 씨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그녀가 웃으며 기대는 모습.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줌을 당겨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게. 손가락이 차가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디저트를 먹으며 속삭이듯 이야기했어요. 서연 씨의 눈빛이 평소 나한테 보이는 게 아니었어. 더 밝고 더 열정적이었어요. 또 다른 날 그들은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나는 나무 뒤에 숨어서 따라다녔어. 박사가 서연 씨의 어깨를 안고 그녀가 그의 팔에 매달리는 걸 봤어요. 지훈 오빠, 여기 너무 좋아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었다. 그들의 걸음걸이, 손을 잡은 손, 서로를 보는 시선. 모든 게 증거가 됐어요. 집에 돌아와 그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모아야 해요. 이제 디지털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서연 씨가 잠든 틈에 그녀의 클라우드 계정을 내 컴퓨터에 동기화시켰어.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로 쉽게 풀렸다.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훑어봤어요. 오늘 만남 너무 좋았어. 네가 있어서 행복해라는 서연 씨의 메시지. 박사의 답장, 나도 그래. 다음 주에 더 긴 시간 함께하자. 가슴이 메스꺼웠어요. 그들의 대화는 달콤하고 은밀했다. 지난밤 꿈에 네가 나왔어라고 그녀가 쓰고 나도 내 생각뿐이야 라고 그가 답해요. 스크린샷을 찍어 폴더에 모았어요. 한 번은 사진도 발견했어. 그들의 셀카, 카페에서 찍은 거. 서연 씨가 박사의 뺨에 기대 웃고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박사의 클리닉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 프로필에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아내와 두 아이, 행복한 미소. 이 사람이 결혼한 몸으로 중얼거리며 그 페이지도 캡처했어요. 서연 씨의 메시지에서 내 가족은 어때? 라고 물은 적이 없었어. 그냥 그들의 로맨스만 가득했다. 주말에 몰래 만나자라는 대화도 있었어요. 그걸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슬픔이 커졌어. 그녀가 나한테 사랑해라고 말한 게 언제였지? 이제 그 말은 박사한테 가는 거였어요. 다음으로 재정 흔적을 확인했어요. 우리 공동 신용카드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봤어. 심리 상담 비용 외에 이상한 지출이 많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20만 원, 명품 가게에서 50만 원, 서연 씨가 새로 산 드레스와 구두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외곽 부티크 호텔 청구서. 매 2주마다 반복됐다. 이게 뭐야? 중얼거리며 영수증을 프린트했어요. 호텔 이름, 날짜, 금액. 서연 씨가 친구 만나고 왔어라고 말한 날짜와 딱 맞아떨어졌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문을 열고 숨을 골랐어요. 그 호텔 지출이 의심스러워서 다음번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서연 씨가 오늘 늦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나갈 때 나는 차를 타고 뒤를 밟았어. 클리닉에서 박사의 차에 타는 그녀를 보고 그 차를 따라 호텔까지 갔어요. 그들은 로비로 들어갔어. 나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봤어요. 1시간, 2시간, 창밖으로 호텔 문을 주시했다. 마침내 그들이 나왔어요. 서연 씨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블라우스 단추가 살짝 풀려 있었다. 박사는 재킷을 들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호텔 간판, 차 번호판, 그들의 얼굴 모두 선명하게. 영상을 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 씨가 아직 안 돌아온 집은 조용했다.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저장하며 눈물이 흘렀어요. 왜 나한테 소리 없이 울었어. 하지만 이제 증거가 충분했다. 사진, 메시지, 영수증, 영상. 이 모든 게 그녀의 배신을 증명해요. 다음 단계는 뭐지? 대면할까?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볼까? 밤새 고민했어요. 서연 씨가 집에 들어와 피곤해라고 말하며 침대로 갈 때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봤어요.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그 후에도 증거 모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날 그들을 따라 카페에 갔어. 멀리서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훈아, 우리 언제쯤 제대로 함께할 수 있을까?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라고 답해요. 그 말을 녹음했어요. 핸드폰 마이크로. 집에 와서 들으며 분노가 솟구쳤다. 그녀가 나한테는 요즘 바빠라고만 하던데 디지털 쪽도 더 파고들었어요. 서연 씨의 이메일까지 확인했어. 박사와 주고받은 메일. 지난 주말 사진 첨부했어. 네가 너무 예뻐라는 제목. 열어보니 호텔 방 안 셀카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운로드했어요. 이제 폴더가 빼곡했다. 증거가 산더미예요. 재정 흔적도 계속 추적했어요. 또 다른 호텔 청구서가 나왔다. 이번엔 스파 비용까지. 이 돈으로 뭘 한 거지? 중얼거리며 명세서를 분석했어요. 서연 씨가 쇼핑 갔어라고 말한 날, 실제로는 호텔이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마침내 그 결정적인 날, 호텔 앞에서 영상을 찍은 후 나는 카페에서 나와 차로 돌아왔어요. 서연 씨가 집에 올 때쯤 나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 사진 앨범, 메시지 로그, 영수증 복사본, 영상 파일, USB에 담아 서랍에 숨겼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오늘 재미있었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래 라고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기다려야 해요. 그녀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날 밤 서연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에 새 메시지가 왔어요. 몰래 봤어. 박사, 오늘 네가 그리워. 내일 또 봐. 그녀의 답장, 나도. 사랑해. 그걸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이제 끝이 가까워졌어요. 내 인내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저는 리민준이라고 해요. 그 메시지를 본 후로 가슴이 얼어붙은 채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서연 씨가 샤워를 끝내고 나오며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들의 대화가 맴돌았어. 사랑해라는 그녀의 말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가 또 클리닉으로 가기 위해 준비할 때 나는 조용히 출근 가방을 챙겼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증거가 충분하니 행동할 때였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를 만났다. 사무실에 앉아 USB를 내밀며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제 아내와 그녀의 심리치료사 사이에 불륜 증거예요라고 말했어. 김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사진과 영상, 메시지 로그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확실하네요. 특히 의사와 환자 관계라서 더 심각해요.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 소송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의 말투가 차분해서 마음이 조금 놓였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며 어떻게 증거를 활용할지 논의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럼 상대가 움직일 거예요. 라고 조언받았어. 사무실을 나오며 손에 쥔 서류가 무거웠다. 이게 시작이구나. 집에 돌아와 서연 씨가 저녁을 차리는 걸 보며 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그녀가 오늘 어땠어? 하고 웃으며 물을 때 나는 바빴어라고 짧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소송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장과 상간남 소송장. 서연 씨의 이름과 강지훈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증거 목록을 첨부하며 호텔 영상과 메시지 캡처를 프린트했다. 새벽까지 걸렸지만 마무지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 이제 법원에 접수할게요 라고 김 변호사가 말하며 서류를 넘겨받았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소송을 제기한 후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어요. 친구 중에 언론 쪽에서 일하는 준호를 불렀어. 카페에서 만나 준호야. 부탁 하나 할게.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 좀 올려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인데? 하며 물었지만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써줄게. 하지만 이름은 빼고라고 대답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보낸 초안을 봤어요. 강남 유명 심리 클리닉 원장, 환자를 유혹해 불륜? 검은색 고급 세단 타고 호텔 드나드는 모습, 목격이라는 제목. 내용은 클리닉 위치와 차 모델을 자세히 묘사했지만 이름은 없었어. 이걸로 돼? 하고 준호가 메시지로 물었고 나는 완벽해라고 답했다. 다음 날 그 글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어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클리닉 강남 XX 빌딩 아니야? 검은 벤츠? 나도 본 적 있어. 같은 반응들. 소문이 퍼지는 걸 보며 가슴이 시원해졌다. 서연 씨가 집에서 핸드폰을 보며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라고 중얼거릴 때 나는 모르는 척 그래? 라고만 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걸 준비했어요. 강지훈의 아내에게 연락하는 거. 변호사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어. 집 근처 우체국에서 패키지를 보냈다. 안에 호텔 영상이 담긴 USB와 메시지 프린트물, 그리고 편지 한 장. 당신 남편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제 아내를 유혹한 증거예요. 라고 적었어요. 익명으로 보냈지만 내용이 명확했다. 패키지를 붙이고 나오며 손이 땀으로 젖었다. 이게 그녀 가족을 무너뜨릴 텐데, 하지만 나도 무너졌으니까.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강 박사의 아내가 연락했대요. 충격받았나 봐요. 소송 진행이 빨라질 거예요 라고 말해요. 서연 씨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창백한 얼굴로 민준아,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클리닉에 이상한 소문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모르겠네라고 대답하며 TV를 봤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강지훈의 변호사가 먼저 연락 왔어.
클라이언트가 합의를 원해요. 큰 액수의 보상금을 제안할게요. 소송 취하하고 입 다물어 주세요라고 말해요. 나는 전화를 받으며 웃음이 나왔다. 돈? 그게 다예요? 제 인생을 망친 대가로? 하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김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제안을 듣고 바로 거절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와 정의예요. 소송 계속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서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민준아, 나 미안해. 다 설명할게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차갑게 설명. 이제 늦었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소문이 더 커졌어요. 온라인에서 클리닉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어. 강지훈 박사 맞아. 환자랑 불륜?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박사의 클리닉에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친구를 통해 알았어. 요즘 그 클리닉 문 닫을지도 몰라라고 준호가 메시지 보냈어요. 강지훈은 또 합의 제안을 보냈어. 이번엔 더 큰 금액, 5억 원. 변호사가 받아들일까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절대 안 돼요. 끝까지 가요라고 대답했다. 그의 가족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보낸 패키지를 받은 후 그녀가 클리닉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소문도 돌았어. 남편아, 이게 다 뭐야? 라고 소리치며 울었다고 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복수심이 만족스러웠다. 서연 씨는 매일 울며 애원했어요. 민준아, 한 번만 용서해. 실수였어라고 말하며 내 팔을 잡았지만 나는 실수? 몇 달 동안의 거짓말이? 하고 물으며 뿌리쳤다.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사인해라고 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펜을 쥐었다. 눈물이 서류에 떨어졌지만 결국 사인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 그 순간 슬픔이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박사의 소송도 진행됐어요. 법원에서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사가 피고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아내를 유혹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강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재판 중에 그의 아내가 방청석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 지훈아, 어떻게? 라는 그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판사가 증거를 인정하며 상간 행위가 명백합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합의 제안이 또 왔지만 이번엔 무시했어요. 끝까지 가자라고 변호사에게 말했어. 그 주말 서연 씨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민준아, 나갈게. 용서 못할 짓 했어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다. 집이 텅 비자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자유도 느껴졌다. 박사의 클리닉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소문 때문에 환자들이 떠났대요.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도 들려왔어. 이제 내 차례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게 끝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복수가 성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었다. 재판이 마무리되며 보상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 서연 씨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게 더 컸다. 변호사가 잘 끝났어요 라고 말할 때 나는 고마워요 라고 대답하며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로 나와 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때였다. 그녀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이뤘어요. 강지훈의 이름이 온라인에서 더러워진 걸 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저는 리민준이라고 해요. 재판 당일 아침 법원으로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가슴이 무거웠다. 서연 씨와 강지훈이 법정에서 마주할 생각을 하니 손이 차가워졌어요.
변호사가 오늘 끝나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법원 로비에 도착하니 서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향했지만 나는 피했다. 강지우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빛에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시작합시다라고 판사가 말하며 재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김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 강지우는 원고의 아내 윤서연과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 호텔 출입 영상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화면에 서연 씨와 강지훈이 호텔 로비를 나서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서연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강지훈의 변호사가 이건 조작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가 증거의 진위성을 확인했어요. 계속하세요라고 제지했다. 다음으로 메시지 로그를 읽어내려갔어요. 오늘 네가 그리워. 사랑해라는 서연 씨의 메시지가 낭독되자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스웨타이 흘렀다. 내 차례가 됐어요. 증인석에 서서 제 아내가 치료를 핑계로 매주 그를 만났어요. 저는 모든 걸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판사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자 나는 호텔 날짜와 레스토랑 지출을 하나씩 열거했다. 매 2주마다 호텔 비용이 청구됐어요. 그녀가 카페에 갔어라고 거짓말할 때마다요. 서연 씨가 민준아, 미안해라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강지훈의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는 환자를 도우려 한 거예요.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위반한 겁니다. 환자를 이용한 불륜이에요 라고 반박하며 클리닉 웹사이트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방청석에서 강지훈의 아내가 소리를 죽인 채 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남편을 노려보는 게 느껴졌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변명이 약해졌어요. 강지훈이 증인석에 서서 처음엔 상담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이 생겨서 덜하고 더듬거리며 인정했다. 판사가 전부 인정하나요? 하고 물으니 그는 고개를 숙이며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서연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쥐락펴락하며 불안해 보였다. 김 변호사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시하며 이 지출들은 불륜 증거예요. 레스토랑, 호텔, 모두요라고 말하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백하네요. 결론 끝내세요라고 판사가 선언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휴정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 강지우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해요. 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클리닉 운영 중단을 권고합니다. 직업 윤리 위반으로요. 방청석에서 그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아, 이게 끝이야라고 속삭이며 나갔다. 강지훈은 변호사에게 매달리듯 어떻게 해요? 하고 물었지만 변호사는 고개만 저었다. 서연 씨 쪽으로 시선이 옮겨갔다.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피고 윤서연은 재산 분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모든 오류가 피고에게 있어요. 라고 판사가 선언했다. 서연 씨가 아니에요. 제발이라고 중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판결 끝이라고 말하자 모든 게 끝났다. 재판 후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그쳐 하늘이 맑아져 있었다. 김 변호사가 축하해요. 이겼어요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고마워요라고만 대답하고 걸어나갔다. 강지훈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 합의하자고요. 더 돈 줄게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나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잖아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뒤에서 서연 씨가 따라오며 민준아, 한 번만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뭐 할 말 있어?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느끼며 차로 향했다. 며칠 후 강지훈의 클리닉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온라인에서 강남 심리 클리닉 폐쇄, 불륜 스캔들 때문이라는 기사가 떴다. 그의 아내가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재산 대부분을 요구해요. 아이들 양육권도라고 친구가 메시지로 알려줬다. 강지훈은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다니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서연 씨에게 전화로 소리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다. 그녀가 짐을 챙기던 날, 민준아, 나 어디로 가야 해? 하고 물었지만 나는 그건 내 문제야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차가 떠나는 걸 창밖에서 지켜봤어요. 집이 텅 비자 고요함이 밀려왔다. 강지훈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병원협회에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대요. 환자 이용 불륜, 업계 수치라는 공지문이 올라왔다. 그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한 번은 우연히 거리에서 그를 봤어요. 수척해진 모습으로 커피숍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라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지나쳤다. 그의 집에 변호사 서류가 쌓이고 아이들이 아빠 왜 안 와?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이혼하자 네가 다 망쳤어라고 말하며 서류를 던졌대요. 모든 게 그의 선택 때문이었다. 서연 씨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판결 후 그녀의 이름이 본안의 불륜 배우자로 기록됐다.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서연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라고 한 친구가 메시지 보낸 후 차단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빼고 그 애는 이제 안 불러라고 어머니가 말했. 그녀가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에 이혼 사유가 걸림돌이 됐어요. 과거가 문제예요라고 회사에서 거절당했다.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간 그녀가 밤에 전화로 민준아, 용서해 줄 수 없어? 하고 울며 물었지만 나는 안 되라고 끊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가 비공개로 바뀌었고 게시물이 지워졌다. 외로움이 그녀를 짓누르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서연 씨와 강지훈의 사진, 메시지, 영상을 하나씩 삭제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가슴이 가벼워졌다. USB를 부수고 노트를 찢어버렸다. 이제 끝이야라고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신선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었어. 진실을 되찾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요즘 밝아 보이네라고 동료가 말할 때 미소 지었다. 새 프로젝트를 맡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에 산책하다 한강을 봤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데이트를 목격했던 기억이 스쳤지만 이제 아무렇지 않았다. 강지훈의 최종 소식이 들려왔어요. 클리닉 건물이 매물로 나왔대요. 그의 아내가 집도 팔아야 해. 네가 망친 거 치러라고 말하며 이혼 절차를 밟았다. 아이들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강지훈은 작은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만나 어떻게든 막아봐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이름이 업계에서 지워졌다. 그 사람 이제 못 믿어라고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서연 씨는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서울에서 못 살겠어라고 친구에게 털어놓고 짐을 챙겼다. 기차역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상상했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 가족이 왜 그랬어? 하고 물을 때 그녀가 미안해라고 대답할 테지.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녀가 밤에 혼자 TV를 보며 후회할 거예요. 민준 씨가 그리워라고 중얼거리며 나 자신은 새로 시작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가구를 바꿨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며 맥주를 마셨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었다. 가슴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갔어요. 어느 날 옛 앨범을 열어보니 행복했던 사진들이 나왔다. 서연 씨의 미소가 보였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다. 앨범을 닫고 서랍에 넣었어요. 새로운 삶이야라고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어요. 강지훈의 이혼이 확정됐대요.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갈게. 내 몫은 없어라고 말하며 서류를 마무지었다. 그는 혼자 남아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라고 벽을 보며 앉아 있을 테지. 클리닉 환자들이 그 사람 믿었는데라고 후회하며 다른 곳으로 갔다. 서연 씨의 소식이 마지막으로 들려왔어요. 그녀가 새 직장에서 일하다 그만뒀대요. 과거 때문에 안 되라고 상사가 말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눈물을 닦을 그녀. 민준아, 미안해라고 속으로 반복할 거예요. 이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출근하며 미소 짓는다. 자유로워졌어요. 그들의 거짓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 진실이 서 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